안녕하세요. 부산사하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에이스톡 플러스와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위생적인 조리 공정 관리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리실 내부에는 교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처리구역과 조리구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교차 오염이란 오염된 식재료나 기구, 종사자와의 접촉으로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가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구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세척 작업을 시간차를 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각 작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 교차 오염을 예방하며 구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처리 구역과 조리 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팻말 등으로 표시합니다. 전처리 구역은 검수, 전처리, 식재료 저장 세정, 식품 절단 구역 등 가열 소독 전 작업을 말합니다. 조리 구역은 식품 절단, 조리, 정량 및 배선, 식기 보관 구역 등 가열 소독 후 작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저장시설의 종류는 냉장고, 냉동고, 건조창고로 분류하며 각 저장시설별 특성에 맞는 온도, 습도, 위생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외포장지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구매한 식재료는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투명 위생봉투에 밀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시 고무줄이나 집게, 고무장갑 끝부분 고무를 써 밀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용량 제품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에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적은 식재료 보관표 스티커를 표시사항과 함께 보관합니다. 식재료 보관표 작성 시 소비기한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소비기한이 없고 제조일과 저장 가능 기간으로 표시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합니다. 선입 선출과 재고 관리를 위해 식재료 보관표를 부착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소분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식품 표시 사항을 확인한 후 식재료 보관표 스티커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후 소분한 다회용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식품 표시 사항이 적힌 원봉투는 소분한 식재료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따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소분 용기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세척 소독하고 딸기잼 병, 스파게티 통 등 일회용 용기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재료 보관표 스티커는 식품명을 작성하고 있고 제조, 개봉, 소분일을 작성합니다. 또 소비기한, 폐기 예정일을 작성하고 원산지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뒷면에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보관 방법을 표시합니다. 그 후 식품의 표시사항에 맞게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식재료별 보관 방법입니다. 지금 사랑이는 고구마를 박스채 보관하고 있네요. 올바른 보관 방법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보관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을 볼까요? 흙 묻은 고구마를 세척하고 있네요. 세척한 고구마는 물기를 제거한 후 위생봉투에 담아 식재료 보관표 스티커를 부착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네요. 이것은 올바른 보관 방법일까요? 흙, 당근, 감자, 고구마 등과 같은 신선 채소, 과일 등은 겉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위생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잡곡류는 개봉한 뒤 제품 뒷면 식품 표시사항 확인 후 냉장 보관 제품일 경우 냉장 보관하도록 합니다.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에 옮겨 담아 식재료 보관표 스티커에 제품명, 소분일자, 원산지 등을 작성한 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원봉투는 다 쓸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표시사항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원봉투는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쌀은 개봉한 뒤 쌀 포대를 투명한 위생봉투에 감싸 보관하거나 쌀 전용 보관함에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소분하여 사용할 경우 쌀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며 용기 안에 쌀컵을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쌀컵은 사용 후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표시사항이 적힌 쌀 포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조회사마다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꼭 확인한 후 실온 또는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딸기 보관 방법입니다. 지금 사랑이는 딸기를 스티로폼 박스채로 냉장고에 넣고 있네요. 올바른 보관 방법일까요?
맞아요. 올바르지 않은 보관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을 볼까요? 위생봉투로 스티로폼 전체를 감싸 밀폐한 후 딸기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네요. 이것은 올바른 보관 방법일까요? 맞습니다. 박스채로 들어온 식품의 경우 배송 중 오염이 된 포장 용기를 투명한 위생 봉투로 감싸 밀폐하거나 투명한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합니다. 멸치 보관 방법입니다. 지금 사랑이는 멸치를 박스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네요. 올바른 보관 방법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보관 방법이에요. 다음 영상을 볼까요? 멸치를 위생봉투에 소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네요. 이것은 올바른 보관 방법일까요? 멸치를 보관할 경우에는 박스채 보관하지 않고 위생봉투에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식품용 밀폐용기에 식품 표시사항과 함께 보관하도록 합니다. 위생봉투에 소분하여 보관할 경우 식품 표시사항이 적힌 멸치 박스를 소진 시까지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랑이가 요거트를 보관하고 있어요. 요거트, 요구르트 등은 겉 포장지에만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제공될 때까지 표시사항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적인 해동 방법은 냉장 해동, 흐르는 물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냉장 해동입니다. 냉동실에서 해동할 식품을 꺼내 조리된 식품과 조리 전 식재료의 교차 오염을 주의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습니다. 또 해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해동 중 스티커를 부착하여 냉장 해동하도록 합니다. 식품이 해동되는 동안 미생물이 증식되지 않도록 0에서 5도씨로 온도가 유지 중인 냉장고에 식품을 해동해줍니다. 두 번째, 흐르는 물 해동입니다. 흐르는 물 해동 시 물 온도는 21도씨 이하로 하여 4시간 이내로 해동해줍니다. 냉수에 해동하는 동안 냉수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미생물 증식이 빨라지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해동 시 개수대 밖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 번째, 전자레인지 해동입니다. 해동하려는 양이 적을 때 이용하며 해동 후 바로 조리하여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또 해동이 완료된 식재료는 해동 즉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위생적인 해동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상온 해동이 있습니다. 21도씨 이상의 온도로 해동하는 해동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해동 시 개수대 밖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이 아닌 오븐에 해동하는 방법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븐 이용은 해동이 아니라 조리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동한 식재료는 다시 재냉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가열 공정 관리입니다. 탐침온도 계란 식품의 중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육류, 생선, 가공식품 등의 중심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부가 육류 75도씨, 어패류 85도씨 이상이면 1분 이상 추가로 가열하여 조리를 완료합니다. 중심 온도 측정 시 탐침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탐침온도계 사용 시 관리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침온도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재료를 익혀줍니다. 탐침온도계를 사용하기 전 알코올을 이용하여 탐침온도계 센서를 소독해줍니다. 그 후 가열한 식재료의 탐침온도계를 사용하여 식품 중심 온도를 측정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치킨 너겟의 경우에는 육류에 속하므로 75도씨 이상의 온도가 측정되는지 확인합니다. 75도씨 이상의 온도가 측정되었다면 1분 이상 추가로 가열하여 조리를 완료합니다. 탐침온도계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한 탐침온도계는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세제로 닦아냅니다. 세제로 닦아낸 후 먹는 물로 헹구고 소독 건조 후 탐침온도계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사용 후에는 항상 세척, 소독하여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올바른 배식 위생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식 전에는 배식 도구는 깨끗이 세척, 소독된 것을 사용합니다. 완성된 음식과 배식용 도구, 식판은 세척 소독된 용기에 담고 뚜껑을 덮어 바닥에 닿지 않게 보관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배식 전후 배식대와 식탁인 책상을 소독하도록 합니다. 조리 후 바로 배식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정 온도에서 보관 후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합니다. 배식 이동 중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 담당자는 개인위생 및 청결한 복장을 갖추고 배식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바로 세척 소독하여 관리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덮개를 반드시 덮어 이동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를 유지하고 따뜻한 음식은 57도씨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배식 중 위생관리입니다. 배식 시에는 역류와 개인별 식기를 사용합니다. 배식 담당자는 위생모를 착용하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배식합니다. 맨손으로 배식을 금하며 음식별로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하여 배식하도록 합니다.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식 후 위생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합니다. 배식 도구는 잔반 제거 후 흐르는 물로 이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에 담가 불린 후 수세미로 애벌 세척합니다. 식기세척기 또는 수세미로 문질러 세척합니다. 건조 후 소독을 실시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배식 복장입니다. 배식 시 위생모, 마스크, 배식용 앞치마,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긴 머리는 묶거나 위생모를 착용합니다. 지금까지 위생적인 조리 공정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사하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에이스톡플러스와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조리실을 만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